자, 오늘은 많은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A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구독자분과 진행을 도와주신 영진닷컴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영양제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좋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년에 필히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중년뿐 아니라 어떤 연령이든 필수 영양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필수 영양제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과일이나 야채, 생선, 버섯 같은 식재료들을 골고루 다 잘 드시면서 건강한 분은 굳이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양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섭취해야 합니다. 식습관이 안 좋은 분은 부족한 영양소부터 채워주고, 관절이나 혈관이 걱정된다면 거기에 맞는 영양제를 찾아 드시면 됩니다. 나이가 50이 되었으니 이 영양제는 꼭 챙겨야 된다 같은 의무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양제를 계속 먹는다면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감소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양제는 대부분 영양소 공급의 역할만 하고 다른 생리적 작용이 있는 성분이라고 해도 효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그럴 가능성도 아주 적습니다. 하루 영양제 개수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복용하는 영양제 개수가 많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두 질문에 함께 답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양제를 몇 개까지 섭취하면 몸에 부담되는지, 간이나 신장에는 무리가 없는지 질문이 많았는데요. 답을 드리자면 단순히 섭취하는 영양제 개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에 해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합을 잘 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대체로 5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들의 제품 조합을 보면 꼭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씩은 있었습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분께 흔히 나타나는 문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특정 성분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작용 우려가 큰 제품이 조합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여러 영양제를 함께 섭취할 때 쉽게 과다 섭취되는 성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연과 비타민 D가 가장 흔한 케이스고, 비타민 B6, 칼슘, 그리고 셀레늄도 본인도 모르게 과다 섭취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모두 쓰임새가 많아서 여러 제품에 널리 포함되는 성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섭취 중인 영양제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고, 상한 섭취량을 넘기지 않게 주의해야 불필요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 영양제에 관심이 크고 다양한 영양제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강한 분들이라서 해외 영양제 중에 마이너한 제품까지 찾아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에 흔히 포함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거르라고 설명드렸던 성분인데요. 바로 허브 블렌드입니다. 무슨 블렌드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서 바로 밑에 어려운 이름의 생약 성분이 줄줄이 표기되어 있는 이런 성분을 해외 제품에서 흔히 보셨을 거예요. 이런 블렌드 성분은 개별 성분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효능을 예측하기 어렵고, 개별 성분의 함량이 높지 않아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적으며, 무엇보다도 이런 허브 블렌드로 인한 간 손상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허브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어떤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양제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호기심에 이런저런 영양제를 시도해보는 분이 많은데, 해외 영양제에 포함된 이 허브 블렌드만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약의 조합 같은 게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과 비타민 땡땡은 상극이다, 땡땡 약은 식후에 먹어라 등등, 뭔가 표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상황에 따른 영양제 조합이나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될 영양제, 그리고 섭취 방법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집필한 책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 중이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각 직종별 추천해 주실 만한 영양제가 있나요? 아까 답변 드렸던 중년에 필히 복용해야 할 영양제가 있나요? 질문과 같습니다. 어떤 직종별로 더 필요한 성분이 따로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개인의 영양 상태나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 문제에 맞춰서 영양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운동선수 필수 비타민 조합, 이건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영양소 섭취를 우선으로 하시고, 퍼포먼스 개선 목적으로는 크레아틴과 카페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환자에게 영양제를 권할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식습관과 개선하길 원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요. 연령하고 그분께서 겪고 계신 질병, 그리고 복용 중인 의약품도 영양제를 권해드릴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절 영양제의 최고 조합, 이것도 제가 예전에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필한 책에서도 관련 조합부터 섭취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별 섭취 시간 및 조합, 이것도 제 책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영양제는 그냥 편한 시간에 식후에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드물게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함량 B군이나 코큐텐은 오전에 드시는 게 좋고, 불면증 개선을 위한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는 저녁 시간에, 그리고 유산균은 빈속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섭취 스케줄을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비타민C의 최대 섭취량과 피로감, 감기 예방 관련성 여부,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시중에 비타민C는 너무 고함량인 것 같아서 약 100에서 200으로 하루 2번 정도 나눠 먹고 싶은데 이렇게 섭취하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질문까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의 최대 섭취량은 2000mg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설사가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의 용량을 그 사람의 최대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의 피로회복 효능 같은 경우 그 사람에게 비타민C가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평소에 과일을 쉽게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나 어떤 병이나 부상으로부터 회복 중인 사람 같은 경우 비타민C를 통한 피로회복 효과가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타민C를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 중인 분께는 별다른 효과가 없겠죠.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는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에게만 나타났어요. 다만 감기를 앓는 기간 동안 1일 20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함으로써 감기의 증상과 유병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타민C의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질문 주신 내용처럼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의 용량으로 1일 2회 드셔도 좋습니다. 권장 섭취량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는 분 같은 경우 하루에 5000에서 1000mg까지 섭취하기도 하는데 메가도스의 효용성이 제대로 입증된 사실이 없고 비타민C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께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어서 저는 메가도스를 딱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국산 어린이 영양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요. 성인 영양제와 마찬가지로 부족할 수 있는 성분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떤 제품이 좋을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싶으나 부작용이 두려워 쉽게 도전을 못하고 있음이 답답해요. 제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양제는 대부분 안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과다 복용과 허브 블렌드 같은 몇몇 위험 성분만 피하면 대체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질병을 겪고 계시고 처방의약품을 여러 가지 복용 중인 분이라면 먼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현재도 제가 1:1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분제를 챙겨 먹는 게 좋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분제는 꼭 검사 후 상의하고 섭취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여성분 같은 경우 철 결핍성 빈혈이 흔하기 때문에 섭취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철 결핍이 맞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남은 질문들은 다음 영상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제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든 1:1 상담 톡을 통해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늦더라도 모두에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인 당신은 영양제를 잘못 고르고 있습니다도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